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은 4월 2일 일요일 방송이고요. 다음 주 주간 전망 간단하게 정리드리고 가는 짧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가 이제 4월인데 4월 증시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1월달 위기설이 있었는데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은 정말 큰일 날 것이다. 근데 지나갔어요. 2월도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위기설은 뭐였냐면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그 설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급락한다는 이제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들. 근데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3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3월 위기설은 뭐냐면 실적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는 3월 달에 정말 대폭락장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3번이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위기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서 이제 4월 위기설을 보고 있습니다. 4월 달의 위기설은 역시 실적, 1분기 실적이랑 내려가지 않는 금리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터진 게 하나가 있었죠. 새롭게 터진 게 은행 리스크. 그래서 매월 우리는 새로운 위기들과 싸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부디 잘 넘어가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고요. 저는 투자하는 그 방향 자체가 현재까지는 저는 상방으로 계속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저의 투자 전략 역시도 지금은 현금보다는 주식의 가치가 높은 이라고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외쳐왔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에 이제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부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에요. 투자하기가. 그래서 요즘 이 주식 투자가 예전에 비해서 메리트라던가 매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때는 뭐 신났죠. 2021년도.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확실히 좋잖아요. 특히 작년 하반기. 우리 코스닥 지수 700선 근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제가 정말 싸다. 2021년도에 주식하던 분들보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한 50배는 더 좋은 자리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대부분 그냥 시큰둥 하셨죠. 근데 실제로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많이 벌고 계시고 물론 이 지수는 배터리가 끌어올린 거긴 한데 어쨌든 배터리가 아닌 것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연초 작년 말 요 2022년도 하반기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었고 지금은 약간의 이제 그때 샀던 분들이 익절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1순위로 바닥에서 손절하지는 말자.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요. 실제로 작년에 겨울에 안 좋을 때 주식 다 팔고 인버스나 선물 매도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렸어요. 수익이 안 나요. 그냥 주식 들고 있었으면은 본전까지 오신 것들이나 또 익절 수익 구간까지 오신 것도 있었을 거고요.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뭐 수익은 아니더라도 손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물 탔으면 오히려 더 수익이 많이 났겠죠. 근데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도망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까봐. 이거 트라우마 때문에 도망가실 분들은 지금 주식으로 손해보고 괜히 또 파장 건드렸다 또 손해보고 있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바닥에서는 팔지 말자. 나중에 이게 한국 사람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수익 잘 내면은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배 아프고 질투를 느끼는 게 이 사람인데 내 스스로 매매했을 때도 내가 매매했는데 내가 팔고 나서 급등하면은 되게 배 아프잖아요. 수익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심지어 내가 손절했는데 어떻게 손절하자마자 바로 다음날에 상한가를 가느냐.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에 여러분들께 저는 저희 정방도 그렇고 공개방송도 그렇고 버티자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벌써 1년에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이 정말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는데 저는 이 약세장 속에서 여러분들께 주 트렌드가 되는 종목들, 테마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략을 드렸어요. 잘 먹혔고 4월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올해 1, 2, 3월 달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트렌드 흔히 말하는 이제 주도 업종이죠. 단기 스윙 투자를 좀 집중으로 계속 할 거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건데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4월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약세장이 오거나 장이 좀 안 좋을 때, 좀 불안할 때 보면은
모든 종목이 하락한다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약세장에서도 오히려 약세장일수록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이 2년간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은 다 하락한 건 아니에요. 어떤 종목들은 막 날아간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뛰는 종목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약세장일수록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강한 업종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또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더라도 그쪽 테마들은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쪽으로 돈이 많이 쏠리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 올라오는 순간들이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도 업종과 소외 업종이 다 같이 가려면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줘야 돼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국 증시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놈들이 뭘 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빨간색이 많이 들어왔어요. 3월 2일부터 4월 2일, 이거는 주말이니까 그냥 최근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거래를 했고요. 순 매수 상황입니다. 기관계 쪽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매를 많이 했고 순 매수 상황이에요. 지금 3월달 들어서 지금 이 기관들이 판날이 며칠 안 돼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을 제외하고 싹 다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 업종과 소외 업종이 같이 좀 오른다고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샀어요. 누가 팔았냐? 개미들만 팔았어요. 이 개인들은 분명히 작년에 손해보던 주식을 본전에 팔았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나도 더 올라가는 걸 보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증시가 괜찮았던 거예요. 중간에 출렁임이 있었지만. 코스닥 한번 볼까요? 거래소의 경우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고 있어요. 코스피. 거래소는 메인 기관이 같이 사는 중이에요. 매수 중. 그러니까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는 중입니다. 다양한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감은 안 되시겠지만 실제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이 같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증시의 예탁금 늘지 않는데 다양한 곳으로 이제 매수 자금이 흩어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팍팍 가지 못하고 어느 쪽에는 어느 날에는 반도체, 어느 날에는 자동차, 어느 날에는 배터리 막 이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3월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었어요. 수급은 되게 좋았지만. 반면에 코스닥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들이 싹 빠져나가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한 달이었습니다. 이 돈 보세요. 외국인 기관 다 팔고 개인들만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3월에 코스닥은 급등장이었죠. 그 배경은 기관 외인이 안 사요. 없으니까 개인만 살판 났죠. 개인만 매수. 얘네들이 뭘 사냐? 대체적으로 이제 배터리주랑 어떤 포괄적인 기술주들을 많이 샀죠. 인공지능, 로봇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코스닥은 완전한 쏠림 현상이 나왔는데 그 쏠림 현상의 주체가 배터리였기 때문에 배터리가 우리 시장이 시총 상위주잖아요. 그래서 3월달에 코스닥이 엄청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인버스 레버리지 같은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미가 별로 없었을 것이고 이번 3월달 같은 경우는 4월달의 경우는 3월 코스닥의 어떤 테마 장세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더 컸다. 3월은 인버스 레버리지 또는 이제 시장 자체에 투자하신 분들보다 테마주 공략이 더 수익과 승률이죠. 승률이 높았다. 이렇게 좀 총평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예탁금을 우리 증시에 그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시려면은 증시 예탁금이라는 그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우리 예탁금이 50조 원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러면 증시 예탁금이 50조 원 미만이라면은 이거는 흔히 평가하기로는 우리 시장에 돈이 없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도 가고 저 테마도 가고 다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딱 몇몇 테마만 갈 수 있는 그런 장세예요. 그러면 50조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가 많은 거냐? 과거 한 80조 원 내외로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2021년도예요. 뭐 평균적으로 보자면 그때는 80조 원 정도 머물러 있던 순간이 있었고 그때가 정말 활기찼었죠. 증시가 정말 활기찼던. 근데 80조 원인데 실제로는 뭐 100조 원 이상으로 추측을 합니다. 수치로는 나오는데 실제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시장에 돈이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업종을 좀 잘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이 이번 달은 좀 강했고 다음 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근데 현재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4월달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3월은 잘 끝났고 3월달에 저희는 거의 뭐 배터리로 돈을 많이 번 그런 달이었는데 3월의 마지막 주만 보시더라도 배터리 이거는 이제 반도체 배터리 뭐 다 배터리 반도체예요. 배터리 소재 중간에 앱클론 같은 바이오주 하나 껴있고 저희는 싹 다 배터리로만 단타를 냈어요. 수익을 냈어요. 다 보면은 3월달 추천줍니다. 이런 트렌드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월달에는 어떤 것들이 좋을지 증권사 자료랑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은 일단 간단하게 좀 일정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게 재미없는 일정이지만 그래도 알아야지 우리도 요거는 달력에 잘 적어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4월달이 시작하면은 이제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4월 3일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미 지표 수치는 나왔어요. 주말에 토요일인가 나왔는데 뉴스로는 월요일날 그 기자들도 출근해서 이제 일하니까 언론사들이 이제 월요일날 일하니까 발표가 될 거고 수치는 토요일날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봤는데 대체적으로 뭐 잘 나온 건 아닌데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막 갑자기 무역 흑자가 났다던가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동향이 나올 것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중국은 쉽니다. 그리고 화요일도 쉬고요. 수요일도 쉬고요. 지금 중국이 여기 이제 청명절 명절로 해가지고 중국이 다음 주는 월화수가 쉬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돈들이 좀 몰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금요일 날에는 미국이 쉬게 되고 이제 뭐 성금요일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부활절이어가지고 그 영미권인들이 많이 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월달 첫 주는 전반적으로 큰 나라들 중국도 쉬고 미국도 쉬고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4월달에 첫째 주가 될 것이고 중요한 지표들은 특별한 건 없어요. 4월 첫 주는. 근데 이제 금요일날에 여기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와 기술주들을 좀 흔들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이제 금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보통 이제 대기업들이 좀 먼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본 실적은 아마 월 말쯤에 나올 거예요. 4월 말쯤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4월 둘째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4월 둘째 주도 특별한 건 없는데 이제 이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4월 11일 날 한국 금통위가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 달력을 좀 체크해 두세요. 또 그때 앞서서 시장이 또 막 난리칠 수 있으니까.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이번에 한국 같은 경우는 동결이 지금은 전망치예요. 예상치 금리 동결입니다. 3.5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CPI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일 날 수요일 날 발표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주는 굉장히 어수선할 거예요. 첫째 주가 휴장으로 인해서 좀 심심한 한 주라고 한다면 두 번째 주는 지표 발표가 있는 주고 화요일 날에 한국의 금리 결정, 수요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널뛰기 합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CPI 발표가 나오고 FOMC 회의록에서 보통 이제 향후 금리 전망이 나오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막 파월 아저씨랑 막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 이런 것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보통 이제 하방론자분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제 폭탄이 터진다라고 하는 순간이 이제 지금부터거든요. 저는 아닙니다. 제 생각은 아니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때를 많이 경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월 위기설의 배경은 은행입니다. 우리가 1월 위기설,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다 배경이 틀린데 4월 위기설의 배경은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기에 진화가 됐어요. 조기에 진화가 됐는데 아직 그 불이 다 안 꺼졌죠. 지금 인왕산도 지금 낮부터 물 뿌리고 있는데 아직 불이 안 꺼졌잖아요. 불이 완전히 잡히진 않은 상태예요. 초기 진압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데 은행들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인 블랙락이 먼저 잠정 실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 날에는 뭐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 TSMC는 이제 그 반도체 쪽의 리더 기업이니까 대장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4월에 여기 4월 13일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뭐 별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일 날에는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나온다는 게 요게 요 4월의 둘째 주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요동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마케가 시작이 되죠. 금요일 날에. 그래서 요즘 뭐 앱클론이니 뭐니 막 이런 거 가는 거예요. 앱클론 수익들 다 잘 보셨죠? 저희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일정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월에 이제 3주차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전히 금융기관의 실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플러스로 이제 대기업들,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 실적이 나오는데 4월에 3주차 찰스 슈왑, 얘네가 요즘 좀 말이 많았습니다. 찰스 슈왑이 이번에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또 부도설이 돌면서 실제로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4월 17일. 현재 금융기관 리스크들의 어떤 그 고리를 끊어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보시면 타 금융기관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골드만삭스, 중간 넷플릭스도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요날 굉장히 중요한 거, 19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모건 스탠리 램 리서치, IBM, 테크 쪽에 이제 실적들이 많이 나오고요. 다음 날로 가면은 이제 4월 20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일은 이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되겠고요. 역시 이제 물가지수는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4주차로 넘어가게 되면요. 여전히 실적들은 나오는데 이제 금융기관들은 보통 그 전전주에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 중이 되겠고, 최근에 그 M&A로 좀 이슈가 돼 있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목요일이죠. 애플, 아마존, 인텔 다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엑소모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조금 중요도가 좀 덜하지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있고요. 그렇게 이제 4월 달은 마무리가 됩니다. 4월은 보니까 30일까지 있는데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문제가 됐던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보면 다 잠정 실적이고 본 실적은 아직 아닙니다. 예상치가 먼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자료는 미래에셋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미래에셋이 전망하는 거는 4월 달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바로 크레딧 리스크.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은행의 리스크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에 만약에 실적이 잘 못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시장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물가 부담 지수.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특히 이제 어떤 물건에서 나오는 물가보다는 서비스 쪽의 물가들,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우리나라로 만약에 대입해서 보자면은 뭐 배달비가 겁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반면에 4월 달에 장이 좋을 거라는 전망들도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금리입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물가를 지금 1순위로 보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으니 물가를 빠르게 올리지 못한다는 거. 금리랑 우리 주식시장은 보통 이제 상극일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상극이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는 선반영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도 나중에 내려갈 거라는 희망만 있으면 시장은 올라갑니다. 증시 선반영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4월 달에 증시가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금리고요. 4월 달에는 미국의 금리 결정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의 금리 결정만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11일 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4월 12일 날 나오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의 금리의 거의 직격탄이죠. 요 지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한데 4월 달에 첫 주는 좀 거래가 한산한 주고 두 번째 주에 이제 폭탄들이 될지 아니면 희망이 될지는 신호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변수들이 두 번째 주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또 하나 이제 여기 집어넣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AI가 성장을 주도할 미래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다. 반도체 클라우드 등 AI 수혜 업종과 AI 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증시상승 이끌 전망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미래에셋 증권의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글로벌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죠. 한국은 이미 AI 테마가 이미 쭉 올라가지고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배터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랑 우리나라는 조금 저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좋은 호재가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월에 일정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시고 그날 만약에 시장이 어떤 이벤트 전날에 시장이 막 움직인다면은 또 그때 가가지고 전문가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시기 전에 달력을 먼저 펼쳐보시면 거기 자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좀 일부 4월 달에 우리가 주요 봐야 될 일정, 추가 일정을 좀 몇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은 요거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굵직굵직한 것들, 4월 달에 첫 번째 주에 있을 만한 것들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온 게 지금 IRA 뉴스가 많이 들려왔잖아요. 그 얘기가 주말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마다들 말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IRA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IRA 전기차 세액 공제 세부 지침에서 유럽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관대한 조건을 제시하자 미국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미국의 모두의 의견은 아니라 분명히 거기서도 좀 정치적인 뭐든 간에 이게 충돌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IRA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은 넘었다. 한숨 돌렸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나 테슬라나 유럽자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수혜를 많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방미 일정이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악재가 터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배터리나 그런 반도체, 전기차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전까지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랑 뭐 레이디 가가 공연이 있을 거라고 해서 좀 방미 일정이 좀 성대할 것으로 전망됐었는데 여기에 그거는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없던 일로 돼버렸고 약간 좀 클래스가 높아질 수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아직 나오진 않았죠. 지금 이제 여기 경제사절단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4월 24, 28, 4월 말이네요. 이번에 그 참가하는 기업 잘 보셔야 됩니다. 4월 24일에서 28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방미 일정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첨단 산업과 에너지, MOU 체결, 그리고 기술 분야 벤처, 테크 기업들이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행사 참여가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전부 참여한대요. 4대 그룹들. 삼성, SK, 현대, LG가 전부 참석한다고 합니다. 딱 배터리 껴있죠. 삼성, SDI, SK온, LG 엔솔, 그리고 현대차와 또 그런 것들. 딱 봐도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가 나올 거라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가 한미동맹이 70주년이래요. 그래서 가서 윤 대통령이 이미 지난번에 미국에 한번 가서 거기서 조금 이제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란을 잠재울 만한 뭔가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때 많이 터뜨리겠죠. 근데 꼭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은 서프라이즈가 안 돼요. 꼭 정부에서 하는 일은 미리 얘기가 돌고 미리 얘기가 돌다 보니까 주가가 미리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도 저는 어디선가 내부에서 정보가 새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이슈는 이게 보완이 안 돼요. 보완이. 꼭 미리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어요. 기업에서 나오는 뉴스는 보완이 좀 되는데 정부 뉴스는 보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말에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기술주나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이런 것들은 4월에도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일정은 저는 저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간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많이 나온 뉴스들이 보면은 여기 이제 모빌리티 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무려 19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와, 뭡니까 이거? 다 이거 자동차주 샀다가 물리신 분들은 아닐 거고. 그죠? 이 모터쇼 모빌리티 쇼 가면은 레이싱걸 보러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째 이 사진에는 보면은 여자 사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관심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참 대단해요. 남녀노소 지금 유모차 끌고 온 아저씨도 있고요. 여기 할아버지도 있고요. 진짜 남녀노소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 모빌리티 쇼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신차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어떤 소프트웨어와 그런 것들, 전기차, 인공지능. 여기 첫날 일반인 관람객들이 표정을 보니까 휘둥그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단순히 그냥 자동차 있고 예쁜 레이싱걸 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서 뭐 만족한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좀 봐야죠, 좀 더. 내부 전시장에는 인산인해를 이뤘지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뉴스들이 이번 주에 나올 거고요. 무려 9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도시망공 플랫폼, 로보틱스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그 주요 수입차 업체가 불참해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진 않았고요. 요 현대차 이거 그 로봇계 이 녀석도 나왔네요. 이 녀석은 뭐 행사마다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현장에 접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름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빌리티쇼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주에 이 모빌리티쇼 일정 기간이랑 맞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랑 겹친 것들이 일정이 있어요. 4월 4일 날에 일정 보면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민간합동 국가대표팀을 조성하겠다 내용이 있는 4월 4일 지금 일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날 같은 날에 미래차 인력 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들도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4월 4일 날에 있고요. 그리고 4월 5일 날에는 또 행사가 또 뭐가 있냐면은 뭐 큰 일정은 아닌데 스마트 SMT와 PCB 어셈블리 전시회라고 뭐 조그만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화인 서키트 이런 거 매매해서 수익냈던 게 PCB 관련주거든요. 요즘 PCB가 좀 여기저기서 좀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많이 좀 이슈가 됐고 EV 첨단 소재도 전기차 배터리 FPCB 공급 전망이 올랐고 그래서 PCB가 요즘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4월 5일 날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일 날에는 드론 이슈가 또 있는데요. 국가 중요 시설과 대드론 체계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고요. 드론 관련주. 드론도 어찌 보면 모빌리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4월 5일 날에 지금 여기 아직 안 나왔죠? 현대차와 SK온이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한다는 얘기가 가고 있었는데 그거 이제 공식 일정이 4월 5일이라서 그때 이제 배터리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많이 식상하죠. 배터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고요. 4월 6일 날에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3대 이거 정부 일정입니다. 주역기술, 미래, R&D 전략 발표 이런 거 나올 텐데 내용이 다 뭐냐면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로봇 막 이런 거예요. 배터리 막 이런 것들 그런 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4월 6일 날에 또 저출산 일정이 있네요. 저출산 회의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요거는 아마 대통령급은 아니고 아마 차관급 회의로 보여지네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제가 정부 일정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정부 일정은 항상 선반영이에요. 보완이 안 돼요, 보완이. 그래서 항상 선반영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준비하시면은 저런 데 단타할 수 있죠. 그리고 4월 7일 날에는 부총리급에서 반도체 현장 방문 일정이 있는데 삼성전자 방문 일정이 있다고 하네요. 부총리, 삼성전자, 평택 방문. 또 가면은 또 이런저런 좋은 얘기 나오거든요. 그 반도체 기술주 그런 것들. 다음 주에 볼만한 일정은 일단 이 정도네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요즘 또 굉장히 핫한 테마인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LGD 풀은 지금 요건 하나 악재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OLED 투자를 늦추기를 하면서 요거를 조금 아쉽게 원래 지난달 31일까지를 계획한 대형 OLED 신규 시설 투자 기한을 무려 2028년도로 연장한다고 굉장한 나름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반면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일정은 없지만 이제 4월 중에 윤 대통령이 이제 삼성 방문을 해가지고 삼성에서 초격차 계획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4월 중에 그런 일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격차 투자 시동. 그 대통령까지 앉혀놓고 한다는 거 보면은 엄청나게 좀 이렇게 빅 이벤트 또는 빅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드렸어요.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종목들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좋은 일정들이나 이슈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재료들을 들였으니 여기서 종목을 찾아서 찾는 것은 이제부터 할 일입니다. 이제부터 할 일이고 저는 어느 정도 다 뽑아놨어요. 전 이미 찾아 놓았고 이거 이제 추천주로 나갈 겁니다. 저희 또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저희 정혜원 방송에서 드리는 시황의 일부 그리고 이제 공개 추천주 나갔던 것들 리딩 계속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또 정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3월 달에 저희 데일리 수익 단기반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좀 어려운 장이었는데 저희는 마무리가 잘 됐어요. 이제 월 말에 산 종목은 아직 들고 있어요. 월말 종목은 아직 익절이 안 되고 들고 있는데 그 전까지 29일까지 추천주 드렸던 것들 중에서는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보유하고 있구나. 마지막 기회 수익이 안 나가지고 손절보다는 좀 들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딱 그거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장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저희 근데 수익 냈던 것처럼 4월도 비슷하게 장이 흘러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매매 종목 보시면은 다 기술주예요.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 다 이쪽이에요. 중간에 바이오 제약주 좀 몇 개 껴있는 정도? 그래서 대부분 수익 실현은 당일 수익 실현이 한 반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한 2, 3일 정도 걸렸었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 단기 방송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4월 달에도 저는 승률 80%, 3월은 달성됐어요. 3월은 승률 80% 이상 달성을 했고요. 4월도 80% 이상 승률을 향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